현지 시간 10일 우크라이나 초르노모르스크 항에 화물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항구에 5개월째 발이 묶였다가 곡물을 싣고 떠난 화물선과 달리 곡물을 싣기 위해 빈배로 들어온 화물선입니다. 우크라이나 흑해연안 항구에 새로 입항한 두 번째 화물선으로 옥수수 3만 톤을 싣고 출항할 예정입니다. 흑해 항로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공동조종센터는 지난 1일 첫 곡물 수출선이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을 떠난 이후 10일까지 12척의 배가 출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은 곡물의 양이 37만 톤에 이릅니다. 또 4척의 배가 입항 허가를 받았습니다. 공동조종센터는 새로 개설된 항로에서 기뢰 등 위험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선박 검사 또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항로의 안전이 확인되자 하루에 수십 통의 문의 전화나 이메일이 오는 등 화물 선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Now we've released those, and we're expecting to see a big uptick in applications for transit. Indeed, we're aware that there are a number of empty grain vessels sitting at anchorage. 우크라이나는 곡물 수출량을 한 달에 500만 톤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의 지속성 여부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세계 곡물 시장의 가격이 하향 안정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 주택가에 또 러시아군의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성안 지붕이 없고 벽 곳곳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집안에도 포탄 파편이 널려 있습니다. У меня во дворе есть военный объект, но куда? Вообще ничего нигде. Вот одни старики и дети, здесь же все поуезжали, пол улицы пустые. 현지 시간 11일 새벽 하르키우 주민들도 러시아군의 포격에 눈을 떴습니다. 이곳 역시 군사 시설과는 무관한 곳입니다. Они стреляют по гражданским в основном. Зачем? Чтобы возмущались, чтобы шли навстречу, чтобы надоела им война, чтобы они повернулись лицом к России. Вот и все. 이런 가운데 민감한 시설들에 대한 주체가 불분명한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러시아가 공격받으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경고했던 크림반도의 사키 공군 비행장에서 대형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단순 폭발 사고라고 발표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여기서 최소 군용기 9대가 파괴됐다면서도 공격 주체에 대해선 함구했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전은 더 심각합니다. 현지 시간 11일 원전 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열리기로 한 날에도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임명한 자포리자주 행정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 원전과 핵시설 주변 지역을 다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이날도 5차례 러시아 공격이 있었다면서 러시아를 핵테러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Росія стала державою-терористом і тримає фактично в заручниках атомні станції і шантажує усіх ймовірною катастрофою. 크림반도와 원전 등 주요 시설에 대해 공격 주체가 불분명한 공격이 이어지면서 전쟁 상황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올해 유례없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당국이 여름 냉방기 사용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상점과 사무실, 적개부서 등은 섭씨 27도 이하로 온도를 낮춰서는 안 되고 겨울철에도 난방 온도가 19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상점 문을 열어두는 것도 금지하고 밤 10시 이후엔 윈도우 조명도 꺼야 합니다. Madrid, lo que es el centro, todos los pequeños comercios tenemos las puertas abiertas, porque es una zona muy turística. ¿Qué es lo que pasa? Que el cerrar las puertas también nos limita el cliente. 스페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내년 봄까지 가스 사용을 예년보다 15% 줄이는 유럽연합 차원의 비상조치 때문입니다. Como pueda ser Alemania, Italia y otros países del centro y del este de Europa, España tiene también un compromiso de solidaridad con el resto de países europeos. 유럽연합의 목표는 내년 3월 말까지 450억 세제곱미터의 가스를 줄이는 것인데 독일이 100억, 이탈리아가 80억,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각각 50억 세제곱미터 순입니다. 독일이 감축해야 하는 100억 세제곱미터는
4인 가족 기준 500만 가구의 1년 사용량에 해당합니다. 독일 정부는 가정에는 가스 절약을 당부하는 동시에 기업에는 비상계획 수립을 독려했습니다. 가스 15% 감축 계획에 알루미늄과 철강, 유리부품 사용이 많은 자동차 산업에 당장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Wenn sie läuft, können wir die Energie auf einem guten Level halten. Aber sie immer abends auszuschalten, über nachts abzukühlen, morgens anzuheizen, ist irre teuer. 독일 자동차 부품 산업이 멈추면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거래처 3천여 곳이 연쇄 부품 대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정부는 최악의 경우 가스 배급제까지 실시할 계획인데 독일 업계는 배급제에서 제외해달라며 아우성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강릉 박씨 문중 제실 돌담 위로 힘차게 뻗은 가지마다 무궁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분홍색 꽃잎 안쪽에 붉은 무늬가 선명한 홍단심계 순수 재래종 무궁화입니다. 나무 둘레는 1.4m, 높이는 4m에 이릅니다. 무궁화 나무 수명은 보통 40-50년인데 이 강릉 방독리 무궁화의 추정 나이는 120년 이상으로 국내 최고령 무궁화 나무입니다. 이렇게 큰 나무에 있는 무궁화 보니까 신기하고 저 나무가 120년이나 살았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보존 가치가 커 2011년에는 천연기념물 제520호로 지정됐습니다. 100년 가까이 살았다고 알려진 무궁화는 뭐 국내에 한 2-3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그것들도 지금은 다 죽고 해가지고요. 거의 100년 넘은 거는 방독리 무궁화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궁화는 새벽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이튿날 또 새로운 꽃이 핍니다. 끝이 없다는 뜻의 이름처럼 7월부터 석 달 동안 이렇게 피고 지기를 반복합니다. 방독리 무궁화는 고령에도 폭염과 폭우 속에서 전성기 못지않게 매일 꽃을 피워 건재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감정기 때 말살 정책을 썼는데 무궁화를 제실 담장 안에 있기 때문에 노출이 안 돼서 구한 말부터 일제강점기와 해방, 6.25 전쟁 등 민족의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방독리 무궁화. 결의의 상징이자 나라꽃답게 끈기 있고 강인한 생명력으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영화 안창남 비행사입니다. 100년 전인 1922년 조선의 하늘을 난 최초의 조선인 안창남의 활약을 담았습니다. 해방의 기쁨 속에 만들어진 이 영화는 안창남이 일제강점기 한국인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준 존재였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그 대신 나에게는 한일령신이 같은 점에서 용서는 치고 있다. 조종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18살에 일본으로 건너간 안창남은 비행학교를 거치며 천재적 비행 기술을 인정받았습니다. 3년 뒤 서울과 인천 하늘에서 선보인 고국 방문 비행은 일본인과 서양인의 비행만 보던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줬습니다. 지어다보느냐 안창남 비양이 구보다 볼시이니 안복동이로다. 안창남의 이름이 들어간 민요 개사곡이 유행했고 비누와 석유 등 각종 광고, 이딴 책 출판 등 안창남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안창남의 비행을 기록한 책은 일제가 금서로 지정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도 하면 된다라는 도전 정신과 희망 그리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양시켰던 행사였습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우리도 무언가를 꿈을 이뤄낼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겨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고국 비행을 계기로 안창남의 삶도 선회했습니다. 모국의 애국지사들과의 만남에 이어 간토 대지진 직후 한인 학살을 목격한 안창남은 인기 비행사의 삶을 뒤로하고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항일투쟁을 위해 중국군에 합류했고 독립운동단체 대한독립공명단을 조직해 의열투쟁을 벌였습니다. 만 29살이던 1930년 안창남은 비행훈련 중 추락해서 공중의 별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발사체로 위성을 띄우고 국산 초음속 전투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한 올해 안락한 삶 대신에
도전과 조국 독립을 향한 희망을 선택한 청년 비행사의 삶을 기리기 위한 전시가 더욱 뜻깊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농가 주택을 집어삼키고 생명까지 앗아간 횡성 둔내면 산사태. 200m에 달하는 산 경사면이 속살을 훤히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토사물 속 유독 눈에 띄는 잔해물. 바로 부서진 태양광 패널입니다. 산사태 발생 지점 옆으로 설치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3년 전 2만 제곱미터 가까운 부지에 200여 개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습니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일대 수목을 모두 제거합니다. 당연히 집안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산사태가 이 태양광 시설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경사가 완만한 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건 태양광 시설 때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나무를 뽑아내고 인위적으로 낸 물길이 폭우를 견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저 정도는 아니에요. 완전히 그거죠. 인재야. 이게 태양광 시설을 갖다 산마다 다 펼쳐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태양광 시설 반대편으로 가봤습니다. 축대 위 철제 펜스가 쓰러지고 토사가 흘러내려 위태로운 모습. 태양광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고 저 돌로다 축제를 했는데 그 축제가 안 무너졌으니 저 정도지 돌 축제만 무너졌다면 이 밑으로도 아주 싸그리 밀었지. 5가구가 고립됐던 횡성 지역 또 다른 산사태 현장도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탓도 있지만 산사태는 나무를 솎아내는 간벌 작업 때문이라는 것. 자른 나무를 나르기 위해 산 곳곳에 길을 낸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길을 막 내놨는데 그게 복구가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길 내놓고 나무도 실어가고 그대로 놔둬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칼로 자른 듯 산이 떨어져 나간 홍천 산사태 현장도 마찬가지. 산사태 발생 지점에는 고압 송전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태양광 등 인위적 시설이나 대규모 간벌 작업이 산사태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 특히 산지가 많은 강원 지역 산사태 위험 1, 2등급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만 50개가 넘습니다. 같은 비가 왔는데 왜 태양광이 있는데 거기서만 산사태가 나고 바로 옆에 있는 산들은 건드리지 않은 데는 왜 그냥 가만히 있냐고요. 그게 바로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났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증거 자료예요. 횡성군은 사망자가 발생한 둔내면 산사태와 관련해 태양광 시설과의 연관성 여부를 정식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금빛 모래사장과 해안 사구가 일품인 기지포 해수욕장. 해안해안국립공원의 숨은 명소로 사구를 뒤덮은 백구령 풀밭이 싱그러움을 더합니다. 마냥 깨끗하게만 보이는 해변이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하루 2차례 민물 때면 부표로 쓰인 각종 스티로폼과 어망이 밀려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태안해양국립공원과 한라해상 국립공원 일대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20리터짜리 친환경 봉투에 쓰레기를 채워오면 5,000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놀러와서 쓰레기도 줍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해양 보전 메시지가 담긴 정카트 사진 가운데 매월 심사를 통해 천일염도 지급합니다. 지역 주민들도 적극 반깁니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제거를 위해 국민 참여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사실 기대가 큽니다. 아름다운 안면도 올려줘서 이쁜 추억 만드시고 마음껏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캠페인 효과가 뛰어날 경우 해상 해양국립공원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 기업도 여름철 바다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한 해수욕장에선 수거한 쓰레기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 20여의 물품을 나눠주는 이벤트가 열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휴가지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가족과 추억도 쌓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중국군 동부정부 소속 군용기가 타이완이 시류 지배하는 퐁우제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퐁우제도는 타이완에서 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타이완 해협의 섬들입니다.
동부정부는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미국 의원단의 타이완 방문에 대응해 전투 대비 실전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美国少数政客与台独分裂势力沆瀣一气，妄图挑战一个中国原则，不自量力，注定失败。 타이완 국방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 어제 오후 5시까지 중국 군용기 30대와 군함 5척이 타이완 주변에 진입했고 이 가운데 군용기 15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2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연일 군용기를 동원해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문한 지 12일 만에 타이완을 찾은 에드마키 상원의원 등 미 의회 대표단 5명은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만나 러시아와 중국의 세계 안보 위협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前一阵子，中国在台湾周边海域进行长时间的军演，也严重干扰区域的稳定和平。 At this moment of uncertainty, we must do everything we can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for Taiwan. 타이완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 의회는 이번 미 의회 대표단과 군사협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미국의 안보 등 현안의 전략적 명확성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올해 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미크론의 하이 변이인 BA4와 BA5라는 생소한 이름이 붙은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후 이들 바이러스는 역대급의 면역 회피력과 전파력으로 지난달 한국은 물론 각국의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며 수많은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New waves of the virus demonstrate again that the COVID-19 is nowhere near over. BA5는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발병원인의 70%쯤 차지하며 여전히 유행 중입니다. BA5 등 오미크론 변이에 맞춰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이 세계 최초로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국 의약품관리당국은 모더나가 성인용으로 개발한 2개의 서로 다른 바이러스에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이가 코로나 백신이 안전과 품질 효과 측면에서 기준에 부합해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은 2020년부터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원형과 지난해 말부터 유행한 오미크론 변이 BA1의 항원을 각각 발현하도록 개발된 메신저 리보 핵산 기반의 백신입니다. 앞서 모더나는 지난 6월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가 백신으로 4차 접종을 받으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가 8배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ll, I think what's important about this is that the virus itself is mutating. It's a very busy virus. It's been mutating since its inception. And what this vaccine helps to do is it gives us another piece of armory. 영국은 모더나 이가 백신의 부작용은 기존 백신처럼 가벼운 편이며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과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다음 달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적인 개량형 백신 승인과 접종을 추진 중이어서 코로나19 백신 2세대의 막이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여성 수십 명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합니다. 일과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경고 사격으로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언론인을 꿈꾸는 16살 소녀 캐리슈마 라시디가 공부하는 곳은 사교육센터입니다. 지난해 8월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뒤 여학생의 정규 수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에게는 교육뿐 아니라 직업을 가질 권리도 사라져버렸습니다. هیچ برنامه‌ای برای حکومت‌داری خود و همچنین تا به حال در حوزه مکاتب برای دخترها بسته است. خانم‌ها با دلایل مختلف از وظیفه‌شان برکنار شده بودند. 어린이 병원에 영양실조 병동이 꽉 찼습니다. 올해 5살 아래 영양실조 어린이는 11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1년 동안 2배로 늘었습니다. گفت که من شرمت و من نه دوایش گرفتم بتونم نه شیرش گرفتم بتونم دختر پیشونی چشم بعد میره من چطور کنم 꼭 1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국제 원조가 끊기는 대신 제재는 강해지면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아프가니스탄.
국제구호단체 전문가는 안전띠 없이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사상 첫 전직 대통령에 대한 FBI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대선 출마를 막으려는 민주당의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박해와 마녀 사냥을 반드시 드러내 중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e will never give in, we will never give up, and we will never ever back down. 백악관은 FBI의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지 못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정치 공작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The president and the White House learned about this FBI search from public reports. We learned just like the American public did yesterday, and we did not have advance notice of this activity. 트럼프에 대한 타격이 예상됐던 FBI의 압수수색은 오히려 공화당과 지지 세력 결집에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11월 중간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면 수사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벼르는 등 잇따라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Friends and family members ask me what in the world is going on. Why is the law not being applied equally? You know, friends texting me things like, is the FBI turned into the Gestapo? Concern here obviously is the politicalization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intelligence community. What we see here is really a line that's being crossed where the Department of Justice has raided a former president's home. 골수 지지자들은 트럼프 자택인 마러라구 근처에 모여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 지지율은 최근 조사에서 올랐지만 공화당 지지자들의 지지율은 12%로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의사당 난입 조사 특위와 전방위 수사에도 불구하고 지지세가 여전함을 보여준 셈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20세기 최대 필화의 하나로 여겨지는 1988년 발간된 소설 악마의 시 저자가 등장한 강연장. 강연 내용을 소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남성 괴한이 무대에 갑자기 뛰어들어 강연자를 흉기로 목등에 가격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이슬람 교도로부터 처형 위협에 시달려온 아랍의 공공의 적으로 지목받아온 인도 출신의 영국 소설가 75살의 살먼 루시디가 크게 다쳤습니다. 괴한은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루시디는 헬기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condemn what happened. We condemn all violence. And we want people to feel that freedom to speak and to write truth. 1989년 이란 지도자 호메이니는 악마의 시가 예언자 마호메트의 부인을 창부로 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루시디를 처형한다는 종교 칙령을 내리고 수백만 달러의 현상금까지 내건 바 있습니다. 이후 중동과 유럽 곳곳에서는 이슬람 종교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고 1991년에는 루시디 소설을 번역한 이탈리아인과 일본인이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가명을 쓰며 영국 이곳저곳으로 피신하던 루시디는 이란 정부가 악마의 시 사건 종교를 선언한 이후 미국으로 이주해 2016년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여러 차례 결혼에 실패한 그는 최근 내년 2월 새 소설 빅토리 시티 출간을 앞두고 오랜 운둔 생활에서 벗어나 외부 활동을 재개해왔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